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2021년도 한국체육사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개화기 그랬어요. 개화기는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그 이후부터 우리 한국체육사에서는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뺏길 때까지 시기다. 이 부분은 매년 출제될 때 개화기 상황인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상황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화학당.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체가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성교육기관. 자, 만든 사람은 우리 정부가 아니죠. 그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종이 이름을 이렇게 백꽃이죠, 백꽃. 이름을 정해줍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기관 이화학당, 이름은 고종이 붙여줬다. 그러면 누가 만드느냐? 정답 바로 나오네요. 1번이죠.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 설립한 학교로 체조를 교과목으로 편성했다. 좀 암기하기 힘들면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이화학당, 스크랜턴, 이스라엘, 이스. 좀 암기할 것이 개화기, 일제강점기 체육사의 내용 중에서 암기할 것이 많아요. 그 암기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 돌리면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 가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연도는 1886년이 되겠죠. 아펜젤러, 제가 아자에 표시하겠습니다. 설립한 학교로 각종 서구 스포츠를 도입했다. 이게 배제학당이 됩니다. 자, 최근에 죽었죠. 일본의 아베 수상. 이스라엘. 두 개 벌써 정리가 됐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연도는 참고로 85년.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승훈 하면 안창호도 생각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신민회, 1907년에 만들어졌던 애국계몽단체 신민회 멤버죠. 설립한 학교로 민족정신 고취와 체력 단련을 위해 체육을 강조했다. 이승훈 하면 생각나야 될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오산학교. 1907년입니다. 1907년. 자, 그래서 답은 아니고 개화파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한 학교로 무사양성. 제가 한국체육사에서 꼭 알아둬야 될 교육기관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고구려, 경당, 신라의 화랑도, 그리고 1883년, 지금은 북한이 되겠죠? 동해안 쭉 따라오다 보면 꺾이는 지점, 원산, 덕원, 1883년에 학문과 무술을 교육시켰던 서민 자제까지 들어가서 공부했던 원산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사양성을 위해 무예반을 설치했다. 83년 원산학사. 참고로 한 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승훈 하면 생각나야 될 사람이 무실역행을 강조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 무슨 학교? 대성학교. 1908년이고요. 그리고 고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있었죠. 고아교육기관. 뭐가 있습니까? 언더우드가 만든 경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근대 학교 중에서 원산학사 중요하고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그 다음에 경신학교, 그리고 오산 대성학교 정도는 우리 수험생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기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무는 1903년, 그러면 1903년 하면 생각나야 될 대표적인 거, 개화기죠, 개화기.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청년회. 무슨 기독교 청년회?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발족되었으며,
YMCA 관계되죠. 1906년 운동부를 개설하여 개화기에 가장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전개한 체육단체 중 하나였다. 이 단체의 총무였던 어떤 사람은 야구, 농구 등 다양한 근대 스포츠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누가 될까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질레트. 제가 2022년도 기출문제를 설명하면서 면도기 질레트 아닙니다. 오케이. 질레트라는 분이 1906년이죠. 야구와 농구를 우리나라에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 니은에 들어갈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1903년에 발족되었으며, 그리고 누가? 질레트가 우리나라의 야구와 농구, 근대 스포츠를 소개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앞에 문제 설명했죠? 언더우드 하면은 무슨 학교? 경성학교, 경원, 언더우드, 그죠? 그리고 경신학교, 발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백린 이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했던 분이냐면, 자, 대한국민체육회를, 대한국민체육회, 대한자가 들어가면 제가 일제시대보다는 개화기,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 대한이라는 단어, 대한민국이니까 많이 썼겠죠? 자, 1907년 대한국민체육회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 근위연대 체육사를 공부하다 보면 구락부가 나와요. 오늘날 식으로 표현한다면 동호회,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클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답은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 중요합니다. 질레트가 야구, 농구 등 다양한 근대 스포츠 문화를 소개했고, 그 단체, YMCA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 원조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였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개화기 그랬네요. 개화기 하면 언제를 생각해라고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1910년 일제에게 경술련의 나라를 뺏겼죠. 경술국지, 이 사이 시기. 체육단체가 아니고. 제가 푸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22년도 기출문제. 물론 알면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건 조금 편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를 때 찍어서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대한. 조선자가 들어가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맞출 확률은 좀 높습니다. 조선체육협회. 조선체육회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는 몇 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아이고, 이 해에 일본인이 소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랬어요? 문화 통치를 한다 하면서 지네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이거에 대립되는 우리가 민족 스포츠와 관계된 단체를 만들죠. 1920년 딱 한 글자만 빼면 돼요.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체육회보다 1년 전에 일본이 만든 단체가 조선체육협회. 이건 개화기가 아니라 무슨 시대입니까? 일제 강점기죠? 아닌 거 됐으니까 정답 1번. 대한자가 들어가네. 대한체육구락부 좀 전에 제가 설명했고요. 대한국민체육회, 대한흥학회 운동부가 있는데요. 참고로 대한체육구락부는 1906년 우리나라 최초 스포츠 단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클럽이 이걸 통해서 오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선택지. 1907년에 만들어진 대한국민체육회. 노백린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체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리고 4번에 대한흥학회 운동부. 이건 1909년에 만들어졌어요. 일제 1년 전에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도쿄에 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였다. 참 이 개화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암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념 설명 시간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되는데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조선 체력증진법 연구회를 설립하고 전국의 역도가 뭔지 알죠?
역도하면은 자, 여러분 세대에서는 장미란, 여자 역사 장미란 유명하죠. 보급에 앞장섰다. 1926년 서울의 희문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해서 역도부를 조직했다. 자, 역도하면 두 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오래되신 분 중에서는 김성집,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달고 올림픽에서 최초의 메달을 땄던 분. 그리고 또 한 분이 이 문제. 누구? 서상천 선생님. 대한체조협회 회장을 거쳤고 씨름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했다. 서상천 역도. 그리고 한 분 더 알아두실 분이 김성집.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최근에 좀 알아둬야 될 분이 장미란 선수 알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언제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강제로 점령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죠. 항상 일제강점기인지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개화기 그 직전인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체육사적 사실이 아닌 건 그랬어요. 경성운동장 나오네요. 경성은 뭡니까? 한양, 서울을 경성이라고 하죠. 설립되어 각종 스포츠 대회가 개최됐다. 이거 언제? 1925년 일본의 황태자가 결혼한 걸 기념한다고 하면서 그죠? 조선시대 훈련원 자리에 만들었던 운동장이 경성운동장이 됩니다. 이 경성운동장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1984년 동대문 운동장으로 개칭되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1925년이니까 일제시대 들어가죠? 그래, 답 아니고. 덴마크의 닐스북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체조. 자, 일제시대입니다. 이분은 1931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경성운동장에서 체조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1932년에 체조 강습회를 개최해서 우리나라 근대 체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기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맞지요? 3번. 남승용이 물론 송기정 선생님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었겠죠. 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송기정 선생님은 금메달을 따셨는데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래 서운할까 봐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1936년 동메달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땄죠? 일제강점기 맞습니다. 자, 영예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운동회인 화류회가 개최되었다. 화류회 개최 언제 됩니까? 이건 일제시대 이전이죠. 1896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전에도 언급했죠. 일제강점기인지 개학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랬어요.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이거 1896년 화류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가 개최됩니다. 참고로 영국의 선교사 허치슨이라는 분이 주도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치슨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질레트도 중요합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물어봤는데 1번, 2번, 3번에 일제강점기가 맞는데 4번은 일제강점기 전이었던 1896년이니까 이보다 전이니까 무슨 기가 돼요? 개화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체육단체. 자, 고려구락부를 모체로 22년도에 기출됐죠. 1920년 3.1운동 다음에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한다. 그러자 우리도 우리 민족 스포츠 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구락부를 모체로 조선 기독교 청년회 고려구락부를 모체로 만들어진 단체 뭐가 될까요? 조선
조선체육회가 됩니다. 조선체육협회는 1919년 일제가 만든 단체. 그로부터 1년 후에 우리 민족들이 만든 단체는 조선체육회. 모체는 조선청년기독교 고려구락부가 모체가 되었다. 자, 1920년 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7월 동아일보 후원으로 일본 유학생과 조선 체육인들이 조선인의 체육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그렇죠. 그리고 1920년 이 조선체육회가 전 조선 야구대회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체전의 시초가 되고요. 제1회 전국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몇 회? 103회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920년에 1회가 개최됐으니까 2019년에 100회, 2020년에 101회, 21년 102회, 22년 103회. 이렇게 계산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매년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1번. 20년 전조선 야구대. 이게 전국체전의 시초.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안이고요. 2번. 스포츠 보급의 일환으로 운동구점도 설치하고 운영했다. 그렇죠? 그때는 이런 기구 같은 것이 많지 않았을 시대니까, 구하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25년 경성운동장 개장을 기념하기에 조선 신궁 경기대를 개최했다. 이것이 일본이, 그죠? 했던 거겠죠. 조선체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25년 경성운동장 훈련원 자리에 이것을 만들었고, 앞에 문제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이게 오늘날 84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전혀 조선체육회가 아니라 조선체육협회와 관계된 거, 일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4번. 육상경기의 연구를 위한 육상경기위원회 조직과 육상경기 규칙을 편찬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이 했던 화류에서도 육상게임, 육상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가 됩니다. 보기,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국제대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1990년. 자, 우리 수험생들이 이 한국 체육사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매사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알아두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1920년에, 일제시대 1920년에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졌다. 3.1운동이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겠죠. 이런 것처럼 그 시대적 상황을 알면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사에 있어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북방 외교를 하면서 그때 당시 중국, 소련,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됐죠. 이런 나라들, 공산주의 세계와 친하게 지내면서 1991년 남한과 북한이 UN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1991년.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의 단일팀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일팀 세계는 제가 22년도 문제 풀면서도 강조했고 여기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바로 그것과 관계된 대표적인 문제네요. 참고로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건 전두환, 그리고 개최된 건 노태우 때가 됩니다. 88년도 노태우 때. 그리고 참고로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자기 정치에 관심 가진 건 부담스럽겠죠.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3S 정책을 실시해요. 스포츠, S로 시작되죠. 스크린, 역시 S, 그 다음에 섹스. 이 세 가지로 분산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나 이런 생활체육 같은 것을 강조했던 시대적 상황이다. 전두환 이렇게 알면 되고, 노태우는 북방외교를 통해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으며 남북 단일팀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였다라는 시대적 상황을 알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 체육장관이, 그렇죠. 남한과 북한의 체육장관이 회담을 열어서 91년 사상 첫 남북 스포츠 단일팀, 사상 첫 남북 스포츠 단일팀이 구성되었다. 91년에 두 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억의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한 코리아팀은 여자 단체전에서 3개를 제패했고, 감이 왔습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탁구가 됩니다. 탁구. 그죠? 40일에 일본 지바, 지명입니다.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현정화 알아두셔야 돼요. 현정화. 리분희, 그리고 유순복, 홍차옥, 이 4명이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땄어요. 남북 단일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 아니면 이게 정답이네요. 그리고 이따가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제가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에서도 청소년 대표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8강 진출. 뭐가 될까요? 청소년 축구대회에 나갑니다. 제6회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나가서 8강 신화를 이루고 옵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북 단일팀만 알아둘 것이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했어요. 물론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3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면 답은 아닙니다만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왜 이게 의미가 있냐? 우리가 세계 아마 4강, 박종환 감독이 4강까지 진출했죠. 몇 년? 83년. 그리고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하면은 알아둬야 될 대표적인 선수가 이에리사, 그리고 정현숙, 박미락, 김순옥, 이분들이 1977년 우리 역사상 최초니까 중요하겠죠. 국위 종목. 국위는 못 보고 국위라고 합니까? 구자가 공이죠, 공. 공을 가지고 하는 단체전 최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알아두셔야 되고요.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는 박종환 감독 4강이나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이 문제에서 남북 단일팀 꼭 알아두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연대수 문제네요. 자, 제가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순서 문제를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동계하계 아시안게임 순서를 알아두는 건 중요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연대수로 바르게. 한국은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최초로 태극기를 단 선수를 파견했다. 한국은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호를 달고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동계올림픽? 그럼 우리가 언제 광복을 맞이했습니까? 1945년. 그리고 정부가 언제 수립됩니까? 1948년. 바로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그렇죠? 동계올림픽에 최초로 올림픽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참석을 했어요. 그해 하계올림픽도 있었어요. LA. 근데 동계올림픽이 먼저라는 거.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그것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48년. 두 번째, 한국은 최초로 하계, 동계는 겨울, 하계는 여름이죠. 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개최했어요. 종합사위. 뭡니까? 88년 서울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마스코트는 호돌이. 그죠? 남한과 북한의 선수가 최초로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 동시입장.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남북 단일팀도 중요합니다만 올림픽에서 그죠? 남북 선수단이 동시에 깃발 뭐 답니까? 한반도기. 그리고 당가는 아리랑. 이거 부르고 입장을 했답니다. 아주 중요해요.
몇 년?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태권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권도가 최초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은 광복 후 45년 하계 올림픽 경기대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 그죠? 항상 이 한국 체육사에 최초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몇 년? 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난이도 인도 문제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동학에 합쳐서 어떤 순서로 개최됐는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답을 찾아가 보면 가장 빠른 게 48년,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76년이니까 2번, 이게 88년 3번, 2000년 4번.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을, 니은, 디귿 해서 기역, 니을, 니은, 디귿에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대회는 했어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쉽죠? 올림픽 경기대회. 자, 1936년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였다. 일제시대네요. 누가 떠오릅니까? 마라톤, 송기정, 남승용. 그죠? 답은 벌써 나왔네요.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서 송기정 선수 가슴에 달려있는 일장기, 일본 국기를 지워버린 사건이 있죠. 일장기 말소 사건. 동아일보가 중심이 됩니다. 국권회복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 쉽죠? 정답은 10일에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2022년도 올해의 스포츠 영웅이 선정됐습니다. 누구? 이봉주 선수. 자, 한국 체육사에서 마라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송기정, 남승용, 그리고 서윤복, 황영조, 이봉주. 이봉주 선수 하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분이 두 분 있어요. 서윤복, 이봉주. 아무튼 제가 볼 때 이봉주 선수는 2022년 우리나라 스포츠 영웅에 뽑혔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도 나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마라톤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정답 2번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실시한 정권, 그죠? 이 정권. 자, 제가 나중에 개념 설명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순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출제가 많이 되는 그 시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는 제가 노태우 정권 때, 참고로 노태우 정권이 우리나라 6공화국 첫 번째입니다. 전두환 5공화국, 노태우 때 개헌해서 노태우가 됐으니까 6공화국. 그 6공화국에는 대통령들이 많아요. 순서대로 한번 읊어볼게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노태우. 다음 김영삼, 문민의 정부. 김영삼, 문민의 정부. 그 다음 김대중, 국민의 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그 다음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MB,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현재 윤석열까지 6공화국의 대통령이 벌써 6명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중에 어떤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냐 물어보는 건데, 아닌 것은 82년. 그럼 82년 누가 정권 잡았어요? 전두환.
중앙정부 행정조직에서 체육부를 신설하고 체육부 신설했답니다. 아시안 게임 몇 년? 86년 올림픽 경기대 준비했고 우수 선수 육성 및 지도자 양성 등 스포츠 진흥 운동을 전개. 제가 설명했죠. 왜 전두환이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성화시켰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3S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프로 스포츠들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쵸? 이런 스포츠 진흥운동, 생활체육과 관계된 것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프로축구. 알아두셔야 돼요. 프로야구는 몇 년? 1982년에 만들어졌고요. 누구 때? 전두환 때. 프로축구는 1983년에 만들어졌고요. 이때 아마 프로 씨름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전두환과 관계가 있지요. 자, 국가대표 훈련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이건 누구 때입니까? 1966년에 착공돼서 쭉 이어져 오고 있죠. 박정희 때죠, 박정희. 박정희 때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했으니까 정답 3번이고요. 국군체육부대 뭐라고 합니까? 상무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전두환이 됩니다. 그죠? 전두환은 대한체육회관을 건립했고 그리고 메달리스트 메달 따면 그 점수로 환산해서 연금을 주고 이러면서 스포츠를 활성시켰던 인물이다. 참고로 요즘 그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우리나라 프로골프협회가 발족된 건 1968년입니다. 1968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전두환 때 프로 종목 하면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로농구, 프로배구도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제가 본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 아닌 거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언제 만들어진지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 선수촌이 두 개 더 만들어졌죠. 충청북도 진천 그리고 강원도 태백에도 선수촌이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태릉선수촌은 누구 때? 박정희 때. 이렇게 해서 2021년도 한국체육사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